망고가 할당을 낮춘다고? 잠시만요. 아마 여러분은 말도 안 돼. 난 안 믿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망고는 달콤하고 맛있어서 언뜻 보기엔 당뇨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과일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연구팀이 당뇨병 위험군 12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예상을 뒤엎었어. 망고를 식단에 포함한 그룹이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23% 감소하고 췌장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 뒤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 전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54세 김영수 씨는 당뇨 진단 후 2년간 과일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주치의가 과일은 순수한 설탕 덩어리라며 절대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일을 끊었더니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혈당은 더 불안정해졌고 만성 피로와 변비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았어. 애 나쁜 음식을 뺐는데 몸은 더 안 좋아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겁니다. 당뇨 환자가 반드시 먹어야 할 과일과 피해야 할 과일을 구분하는 법, 망고가 실제로 혈당에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그리고 과일이 당뇨 관리에 필수적인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과일이 위협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이 번쩍 뜨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약을 전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당뇨병 예방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원입니다. 망고의 비밀, 단순한 당 덩어리가 아니다. 망고 미스터리부터 파헤쳐 봅시다. 우리 모두 망고를 설탕 폭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망고는 단순한 당 덩어리가 아닙니다. 망고에는 발포 망기페린, 메인저퍼린, 발포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이 망기페린이 혈당을 낮추는 비밀 병기였습니다. 망기페린은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결정적으로 우리 몸의 인슐린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해는 금물입니다. 그렇다고 망고를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김영수 씨를 기억하세요?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는 하루에 망고를 통째로 2개씩 먹었다가 혈당이 20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등장합니다. 망고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정확한 양, 시간, 그리고 조합이 필요합니다. 미국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본 사람들은 하루에 100g 약 반 개 정도의 망고만 섭취했고 그것도 아주 특정 시간에 먹었습니다. 그 황금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곧 알려드릴게요. 핵심 진실, 식이섬유는 당신의 아군이다. 자, 다시 박미경 씨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는 의사의 조언대로 3년간 모든 과일을 피했지만 여전히 혈당은 불안정했고 감기를 달고 살았으며 상처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비밀이 밝혀집니다. 과일은 단순한 설탕 덩어리가 아니라 천연 종합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식이섬유는 당신의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하러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당뇨 환자에게 이 영양소들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과일을 먹으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정답은 오로지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이 시작되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집중해주세요. 마법의 조합과 황금 타이밍. 과일을 그냥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음식이 뭘까? 바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입니다. 이 조합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춥니다. 덕분에 과일의 당분이 천천히 부드럽게 흡수되죠. 김영수 씨의 경우 망고만 먹었을 때는 혈당이 180까지 올랐지만 같은 망고를 아몬드 5알과 함께 먹었더니 혈당이 140에서 멈췄습니다. 무려 40포인트나 차이가 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법의 조합입니다. 이런 조합을 시도해보세요. 망고 반 개와 아몬드 5알.
사과 반 개와 땅콩버터 1티스푼, 블루베리 10개와 그릭 요거트 2스푼.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입니다. 혹시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식사로 이미 혈당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일의 당분까지 추가되면 혈당이 폭발하듯 치솟아 버리거든요. 58세 이순희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녀는 점심 식사 직후 사과를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식후 2시간 혈당이 항상 200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간만 바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과를 식사 1시간 전에 먹도록 바꿨더니 식후 혈당이 150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타이밍 하나만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 황금 타이밍은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입니다.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어 식사량을 줄여주고 뒤이어 들어올 음식의 당 흡수를 늦추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황금 타이밍은 식사 후 2-3시간 뒤입니다. 이때는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온 후이므로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천사 과일 vs 악마 과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어떤 과일은 먹어야 하고 어떤 과일은 피해야 할까요? 먼저 좋은 소식입니다.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천사 과일들, 모두 GI 지수 55 이하의 낮은 과일입니다. 사과,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는 펙틴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안토시아닌의 보고입니다. 딸기, GI 지수가 25로 매우 낮습니다.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이 가득하고 당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체리, 라즈베리, 자몽, 살구, 배도 좋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할 악마 과일입니다. 수박과 멜론, GI 지수가 70 정도로 설탕과 비슷할 만큼 높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 당분이 너무 빠르게 흡수됩니다. 포도, 과당이 농축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하지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과일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과일 주스입니다. 주스는 이로운 식이섬유는 모두 제거하고 당분만 농축시킨 액체 설탕입니다. 이 리스트에서 가장 위험한 항목입니다. 당신의 완벽한 하루 루틴. 이 모든 비밀을 조합한 완벽한 하루 루틴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침 식사 30분 전, 사과 반 개와 아몬드 5알. 점심 식사 3시간 후, 블루베리 10개와 그릭 요거트 2스푼. 저녁, 과일을 생략하거나 토마토나 아보카도 같은 저당도 과일, 채소를 선택합니다. 이 루틴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박미경 씨는 6개월 동안 이 루틴을 지켰고 그 결과 A1C가 7.8%에서 발표 6.9% 발표로 떨어졌으며 만성 피로와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 조절입니다. 하루 과일 총량은 주먹 크기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과일은 당뇨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다는 것. 김영수 씨는 이제 망고를 포함한 다양한 과일을 즐기면서도 6.5%의 안정적인 A1C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씨는 과일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천사 과일을 선택하고 황금 타이밍을 지키며 마법의 조합을 활용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과일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혈당 스파이크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마법의 아침 식단 조합을 공개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제 과일도 건강한 식단 전략 안에서 당당하게 즐기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